꼭 이렇게 인사를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한 주 동안 잘 보냈나요? 네. 우리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보내셨겠죠? 오늘도 콜센터 이슈대의 재미있는 이슈로 한번 입을 좀 털어볼까요? 네, 입을 털어보겠습니다. 콜센터에 많은 일들이 또 있었죠. 제가 운영하는 업체들도 그렇고 진짜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요? 인원도 많고 콜도 또 많고. 요즘이 또 한참 콜이 막 밀려드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콜만 있지도 않고 요즘에는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전화 안 하고 이렇게 채팅으로 문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멀티 기능을 좀 탑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많이 안 해야겠네, 그죠? 콜이 많으면 민원도 많고 불만 고객도 많고.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신 최근에 우리 상담하다가 에피소드, 재밌는 에피소드 들은 적이 있나요? 뭐 너무 많죠.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들었던 것 중에 저희가 최근에 무슨 업체라고 해야 되나? 모 업체까지만 얘기할게요. 모 숙박업을 하는 업체에서 전화가 들어와서 민원을 어저께까지 처리를 하고 왔습니다. 민원의 내용이 아주 애매해가지고 굉장히 좀 난감했었는데요. 먼저 전화가 딱 걸려왔습니다. 상담사가 전화를 받았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라고 받는 센터는 없습니다. 네. 전화를 받고 이제 무슨 센터 누구입니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고객이 본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본인은 이제 저희는 콜센터는 보통 정보가 딱 끌어당겨 주거든요. 근데 남자로 되어 있는데 여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저희 예약 내용 좀 확인하려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희 상담사가 매뉴얼대로 고객님 본인이 아니시면 예약 내용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민감 사항이네. 예, 당연하죠. 그랬더니 그럼 예약 사항까지는 아니고요. 저희 모텔을 지금 저희가 예약을 했는데 그 모텔 위치나 이제 검색하면 나오니까 그 위치나 이런 것들은 네이버에 통해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했더니 저희가 혹시 이거 최근에 몇 번 정도 갔었나요? 이 모텔을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 여자분이 머리가 진짜 좋다. 네, 그러니까 저희 상담사가 다른 거는 알려드릴 수 없지만 이제 알려드렸던 거죠. 최근에 12월 달에 가셨고 작년도 9월에도 방문하셨다. 그래서 아마 이제 검색하셔서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모텔이실 거다. 아주 상냥하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본인인 남자분한테 전화 와서 저희는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 여자친구랑 처음 가는 모텔이었고 그 전에 예약했던 내용들은 다른 여자분하고 갔던 거여서 본의 아니게 그 여자 전화 받았던 상담사 때문에 그 여자랑 헤어지게 됐다고. 하필이면 왜 같은 모텔 갔을까요? 그것 때문에 저희끼리 저희끼리 많은 얘기가 오갔죠. 같은 여자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날 이제 전화해서 그 남자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랑 헤어진 것 때문에 그 가슴 아픔 때문에 매일매일 저녁에 술을 마시고 그리고 집에 엄마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또 모텔을 잡아서 술을 마시다 보니 100만 원이 들었다. 너네 어떡할 거냐? 구체적으로. 그래서 술값과 모텔비와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100만 원을 니네가 물어줘라. 현실적인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더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돈을 그냥 목적의식이 굉장히 정확했던 거죠. 그래서 정확했던 거죠. 맞아요. 근데 상담하시는 분들끼리는 저희가 가장 많이 의아했던 건 왜 여자친구가 바뀌었는데 같은 모텔을 갔을까? 글쎄. 그건 이제 저희 여자 상담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실망스럽다 아니면 좀 욕도 막 했죠. 뻑뻑뻑뻑. 설마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사실 그래서 고객사에 저희가 얘기를 해가지고 정보 보안이나 아니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법적으로 계속 살펴봤는데 실제 법적으로 되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뭐 전화번호를 알려주거나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뭐 날짜를 알려준 게 다였으니까. 근데 이미지상 결국은 돈을 물어주고 빠르게 해결을 했습니다. 고객센터에 전화를 계속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참 그거는 이제 상담사도 황당했을 거 무의식적으로 본인도 저희는 이게 민원보다는 그런 경우가 있구나. 진짜 조심해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 상담사들끼리 점심을 거의 도시락 싸서 먹거든요. 도시락 싸서 먹으면서 거의 화제는요. 남자를 잘 만나야 되겠다. 정말.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공유를 해서 절대로 그런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의 그런데 말리지 않는 걸로 정신 바짝 차리고 상담하는 걸로 센터 내부적으로 다 공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보통 보면 가던 집을 가고 가던 식당을 가잖아요. 맞아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아니요. 없네. 그래도 이해가 안 가요. 생각이 없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봤더니 그 모텔을 자주 이용하셨더라고요. 네. 뭐 그 전에 상상하기 나름이지만 한 여자가 갔던지 두 번째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주 이용했는데 그 여자랑 같이 하는 거 정말 충격이에요. 네. 여자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서 너무 충격이었죠. 난 남자 입장에서도 난 문제가 있다고 봐요. 네, 맞아요. 넉 떨어졌다고 봅니다. 여튼 에피소드 최근에 일어나는 이제 그런 건 처음 들어요. 근데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뭐 다양한 것들이 되게 많아서 사실 우리 상담사에 거기까지 생각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황당했죠. 진짜. 근데 고객이 원하는 게 정말 심플했습니다. 돈이었기 그렇지. 때문에. 그거는 해결하기가 좀 쉬웠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오히려 돈에 대한 조정만 좀 가능했고 저희끼리는 정말 에피소드처럼 남자 잘 만나야 되겠다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또 도움이 될 만한 요즘은 이제 어떤 인공지능 챗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그렇죠. 있겠죠, 그죠? 또 있죠. 정말 나중에 저희 상담사를 모시고 와서 직접 들으면 더 재밌을 텐데 글쎄. 제가 오늘은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거실에서 모시고 와서 추가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또 있었던 것 중에 저희 요즘에 콜센터들은 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채팅창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젊은 분들은 특히나 상담사 채팅을 굉장히 요구하기도 하고 챗 GPT를 통해서 요구하기도 하거든요. 이번에 상담사가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고객이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해서 예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그쪽에 직접 연락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할인이 몇 프로 적용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추가 할인 없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상담사가 아주 상냥하게 대답을 했어요. 고객님 지금 포인트가 있으시기 때문에 30% 정도 할인 받으실 수 있고요. 그때 고객이 버럭 화를 내면서 제가 지금 방금 채수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채세는 25%라는데 상담하시는 분은 왜 30%라고 얘기를 하시죠? 동시에 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죠? 챗하고 상담하고 같이 동시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접속이. 그래서 제가 그럼 상담사가 확인하고 고객님 그럼 제가 정확한 정보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고 고객님께 전화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전화를 딱 끊고 우리 상담사가 내부적으로 우리끼리 얘기하니까 욕하기 시작했죠.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미치지 않고서 채팅만 하든지 전화만 하든지 시간이 너무 들어가는 거 아니고? 아니 찾아봤더니 상담이 맞았어요. 그래서 관리자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상담하시는 분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자가 전화해서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인터넷 상으로 챗 GPT가 끌어당겨서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 문구 뒤에 정확한 내용은 상담사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가 분명히 나가요. 근데 그래서 고객을 욕할 건 욕하고 이제 양해를 구하고 상담 내용이 맞았다고 전화를 종료했어요. 근데 그 관리자가 전화 끊기 전에 고객한테 너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고객님 죄송한데 챗으로도 질문을 하고 전화도 같이 동시에 한 이유가 있을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이미 다 고객을 욕했잖아요. 떠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떠보려고 한 것 같아요. 너무 괘씸해가지고 관리자가 진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고객이 전화 연결이 너무 안 돼서 올해도 빨리 연결되라고 챗으로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할 수 있는 검색도 하고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공교롭게 2개가 다 됐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 관리자 전화 끊기 2시간까지 그 고객을 그 그룹에서 엄청 욕을 했거든요.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욕을 했는데 알고 보니 사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러 일부러 한 건 아니고 저희가 고객이어도 전화 연결 굉장히 바쁜 시즌에 안 되잖아요. 2가지 다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반성할 때는 말이 없거든요. 싹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사실은 이제 요즘 상담사들하고 통화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끼리 하는 하늘에서 별 따기보다는 조금 쉽겠지만 기본이 5분에 10분. 저도 이제 최근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려워요. 근데 이제 급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욱한 성격이 나올 것 같고. 자, 이제 어떤 2가지 다 있을 수 있는 얘기가 동시에 일어난 거네요. 물론 센터는 틀리겠지만. 여튼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시간을 두고 더 재밌는 에피소드를 해주시고, 저희 이제 그동안에 제가 이제 컨택센터 협회장을 맡고 있잖아요.
저희 이제 협회에서 최근에 6월 14일 날, 서울 용산 드래곤에서, 네.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약 300여 명을 모시고 이제 컨퍼런스 진행했습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K 컨택센터 리더스 포럼으로. 리더스. 그런데 이제 그 컨퍼런스에서 나와 있는 게 주로 이제 발표자 8명이 했었는데, 네. 신문에 나와 있지만, 이번에 이제 주제가 거의 AI, 또 AI를 통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근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는, 물론 저는 기술자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AI 기술은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는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리고 콜센터에서도 우리가 AI 기술을 접목한 센터도 있지만, 네. 아직은 맞아요. 조금 시간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상담 업무를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5년일지 10년일지 모르지만 우리 발표자들께서 얘기하는 것들이 전부 이제 인공지능은 다 해줄 수 있다. 챗봇은 다 해준다. 챗 GPT한테 물어봐라. 100% 잘해줄 것이다. 근데 이제 제가 검증하고 전문가들 물어보니 네.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게 검증이 아직 안 됐다. 그럼 STT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이거 텍스트가 얼마나 많냐? 95% 맞는다 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막 이렇게 내가 얘기했을 때 95% 맞냐? 네. 아닌데요. 그래서 지금 계속 보정을 하면서 하는데 이제 향후에 상담사의 직군들이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한 15만, 20만 된다고 해요. 대전면에서 한 100만여 명 됐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들어왔을 때 상담사 일이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담의 업무가 한 60% 정도 저는 예견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상담 업무를 인공지능이 받으려면 누군가가 네. 이 자료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잖아요. 네. 얘가 혼자 못하잖아요. 컴퓨터가. 그러면 아무리 인공지능이라도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이제 큐레이터, 쉽게 방송에서 얘기하는 작가. 작가가 이게 문장을 만들어 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냥 고객이 하는 텍스트를 받아서 바로 넣으면 얘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이 큐레이터가 전체 40% 중에 한 15에서 20% 될 것 같고, 새로운 직업. 네, 그렇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하는 거는 40% 한 20% 정도의 전문 상담사의 서포팅을 할 것 같다라는, 이번 이제 발표가 그 정도 아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에서 공부를 많이 하긴 했는데, 여튼 우리 관리자나 상담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조금 더 공부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저희 너무 업에 대한 얘기고요. 사실 컨퍼런스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네. 두 가지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하나는 정말 너무 발전했잖아요. 디지털이. 너무 비쌀 것 같다. 그거 어떻게 고객사에서 사주면 좋겠지만 가격이 너무 비쌀 것 같아서 도입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저희 센터들 간에 서로 교류가 없어요. 콜센터가. 여기 콜센터에 근무해도 다른 콜센터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번에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른 콜센터가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돼서 너무 좋았다는 의견이 굉장히 압도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네. 할 때 이 컨퍼런스는 네.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다. 서로의 정보를 공유해라. 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마감도 충분히 안내를 했고 했는데, 여튼 그거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는 다음에 내년도에 컨퍼런스 진행할 때도 그렇게 진행을 해서 네. 조금 더 가치를 네. 상승시킬 수 있는 그렇게 좀 해볼게요. 아유, 그럼요. 너무 훌륭하게 컨퍼런스 잘 마쳤습니다. 사실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정보를 전달하는 것 외에도 정서적인 교류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성공적인 컨퍼런스를 진행해 주셔서 내년에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맛있었습니까? 네, 이거 자르셔야 될 것 같은데. 식사는 맛있었습니까? 아우, 고급지게 또 이렇게 썰어가지고. 네. 준비 열심히 했어요. 네. 저녁에는 저희가 김치에 밥을 먹었습니다, 확실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우리가 이 콜센터 이수다예요. 이수다. 그래서 네. 수다를 조금 더 떨다가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 부장님께서 뭐 어떤 에피소드를 원하십니까? 기억나는, 이제 옛날에 우리 114 보면 감동, 무슨 철순의 식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왠지. 그래서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옛날에 콜센터는 철순의 식당이요? 이제 여튼 그래서 네. 엄마들의 어떤 감성을 일으켜서 하는, 그러면 콜센터도 어떤 그런 어떤 좀 고독에 해서 하는 콜센터들이
저희 콜센터 유형들이 사실 이전에 제가 근무했을 때까지만 해도 막 365에 24시간에 상담 원이라고 하고 굉장히 좀 타이트한 센터였는데 지금은 센터들이 거의 대부분 다 막 6시면 콜이 닫아지고 그렇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부득이하게 꼭 열어야 되는 센터들이 있어요. 예, 보일러 회사 뭐 이런 데 겨울에 당연히 밤에 고장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뭐 모텔이나 호텔 숙박업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새벽에 이제 체크인 체크아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꼭 예, 특수 상담사들이 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365 센터들이 특히나 요즘에 플랫폼 센터들이 존재합니다. 네. 플랫폼 센터들이 새로 딱 도입이 되기는 했는데 고객층은 사실 그대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굉장히 특정 시간대에 특정 전화들이 오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저희 내부적으로만 아는 네. 예, 모 센터 얘기긴 한데요. 저녁 10시에 문 닫는 센터인데 9시 반에 꼭 전화가 옵니다. 같은 사람한테. 예, 같은 사람한테. 근데 사실 9시 반에 근무자들은 좀 적어요. 그래서 한 7, 8명 정도가 전화를 받고 그렇겠죠. 있거든요. 네. 전화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네. 좀 편안하게 전화를 받고 있는데 9시 반이 딱 땡치면 전화를 하시는 고객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끼리 그 고객 이름을 다 얘기를 하죠. 땡땡땡 전화 왔다. 야, 오늘은 누구한테 떨어질까? 네. 근데 그 고객이 9시 반에 딱 전화를 해서 하시는 말씀이 외로워요. 예,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꼭 해요. 이전에 같았으면 무조건 들었어야 돼요. 네. 예, 그래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안 끊으면은 정말 관리자한테 막 손을 들더라도 계속 들어줬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구역이네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10분 이상 콜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3회 경고를 보낼 수 있어요. 이게 성희롱이나 아니면 또 이제 욕설이나 예, 아니면은 이제 주제에 벗어난 용건하고 벗어난 얘기를 할 경우에 고객님 이제 명확하게 말씀 안 해주시면은 전화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를 3회 정도 2회 한 다음에 3회차는 전화를 차단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차단이 되고 끊으시는 고객이 내일도 아마 전화를 할 거예요. 진짜로? 네. 그 상담사가 어제도 전화를 딱 끊자마자 야, 내일은 누구한테 떨어질까? 네. 이렇게. 무슨 폭탄 돌리기 같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전화가 안 오면 궁금해요. 그렇죠. 9시 반에 전화 오시는 분이 35분에 하시면 전화 왜 안 왔지? 무슨 일 있으신가? 아픈가? 네. 네. 그리고 전화를 딱 오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다들 궁금해해요. 똑같아? 별일 없어? 목소리 똑같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끼리의 얘기긴 하지만 고객층이 굉장히 다양해요. 하여튼 우리 상담사가 꼭 뭐 궁금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어떤 고독한 독거 노인들 네, 맞아요. 말 상대도 네, 해주시는 맞아요. 그런 훌륭한 일도 하시네, 그죠? 그러면요, 저희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들한테 매일매일 전화를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슬픈 사연이긴 한데 말씀드려도 되나요? 하세요, 편하게. 이게 되게 마음 아팠던 사연이긴 한데요. 네. 저희가 이제 독거노인도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항상 해서 뭐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뭐 이런 전화를 매일매일 한 콜씩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네네. 예, 근데 어느 할머니가 혼자 사셨는데 계속 전화가 되시다가 전화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자녀분이 서울에 계셨고 할머니는 경상도에 계셨거든요. 자녀분한테 전화해가지고 할머니가 오늘 전화 연결이 안 됐으니 연락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자녀분이 바빠가지고 지금 당장은 못 간다. 이제 연락이 안 돼도.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 다음날 사망하셨거든요. 근데 그 자녀분이 콜센터에 전화해서 그렇게 위중한 상황을 그 전에도 있지 않았냐고 오히려 상담하시는 분한테 뭐라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 목소리로 알지 않았겠냐. 너는 그 정도도 몰랐냐. 너 때문에 내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오히려 역지사지로 화를 내시는 미친 엑스네. 진짜 그래서 근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상담하시는 분 죄책감이 들어요. 그렇지. 네, 왜냐하면 매일매일 통화했던 할머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나 때문에 돌아가셨나? 죄책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딸 X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 같이 이거는 정말 자식으로서 그리고 누구한테 그렇게 상담사에 연락할 게 아니라 지가 저기 119나 경찰 연락을 해서 이렇게 안 된다. 그러니까요. 가보셔라. 그 정도는 할 걸 다 했는데 그래서 좀 가슴이 아팠던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 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욕할 사람도 네, 있지만 또 위로를 해줘야 될 사람도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맞아요. 생각되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 구독 보시는 분들도 콜센터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만 전화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사실은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는 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슈다. 네. 콜센터 이슈다. 앞으로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좋아요 네.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 볼게요. 네. 네.